반갑습니다. 오늘은 4년 연속 엘클라시코로 치루어지는 수페르코파 데 에스파냐 결승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 경기 리뷰입니다. 바르셀로나의 공격 형태는 이 경기도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왼쪽 풀백 발데가 전진하고 오른쪽 풀백 쿤데는 후방에 대기하는 변형 백스리인데요. 레알 마드리드는 이걸 발베르데가 오른쪽 윙백 위치에서 수비하는 백파이브 형태로 막고자 하였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포인트는 곤살로 가르시아가 프랭키 더용을 맨마킹하는 것입니다. 더용이 돌아서지 못하게 밀착마크하면서 원터치 리턴 패스를 유도하는 데 성공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더용이 곤살로를 뿌리치기 위해 이동해도 곤살로는 끝까지 따라갑니다. 다만 이런 형태는 문제가 있습니다. 원래 오른쪽 공격수로서 에릭을 압박해야 할 곤살로가 더용을 마크하기 때문에 에릭 가르시아 앞에는 광활한 공간이 펼쳐진다는 점입니다. 더군다나 오른쪽 발베르데마저 윙백 위치로 내려가 있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 수비는 에릭을 통제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이때 하피냐가 하프 스페이스에서 침투 움직임을 가져가 보는데요. 에릭이 이 움직임을 보지 못하고 백패스합니다. 에릭의 백패스가 나가자 곤살로가 자신의 마크맨 더용을 풀어주면서 쿠바르시를 압박하고 쿠바르시는 쿤데에게 패스하면서 더용을 향한 패스길을 열어줍니다. 이걸 인식한 곤살로는 곧바로 압박을 멈춘 뒤 더용을 향한 패스길을 방어하고 비니시우스가 대신 전방 압박합니다. 그런데 레알 마드리드 선수들은 곤살로가 더용을 따라다니는 정도는 아니지만 수비 상황에서 어느 정도 마크맨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수비 형태는 비니시우스가 바르셀로나의 센터백 2명을 상대해야 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바르셀로나의 3-2-5 공격 대형과 발베르데가 윙백으로 내려가는 레알 마드리드의 5-3-2 수비 대형입니다. 곤살로 가르시아는 프랭키 더용을 완전히 맨투맨으로 따라다녔고 그 외 다른 대부분의 선수들도 각자의 마크맨을 어느 정도 의식하였습니다. 여기에다 박스 안에서는 수적 우위를 만들려다 보니 비니시우스가 바르셀로나 센터백 2명을 마크해야 하는 상황이 연출됩니다. 비니시우스가 쿠바르시를 압박하면 포지션상 원래 에릭을 막아야 할 이 선수들이 각자의 마크맨을 맡거나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느라 에릭을 전혀 통제하지 못했고요. 만약 비니시우스가 에릭을 압박하면 쿠바르시가 자유로워지는 이지선다 상황입니다. 결국 다른 선수가 자신의 마크맨을 뿌리치고 압박하는 결과로 이어졌고 바르셀로나는 그 점을 너무나 잘 공략하면서 경기를 압도합니다. 자, 다시 경기 장면입니다. 비니시우스가 쿠바르시를 압박하자 에릭 가르시아가 자유롭습니다. 쿠바르시는 어렵지 않게 에릭에게 패스. 에릭 가르시아가 자신의 앞에 펼쳐진 광활한 공간으로 전진 드리블하다가 침투하는 하피냐와 눈이 맞으면서 훌륭한 침투 패스를 찔러줍니다. 라울 아센시오가 힘겹게 따라가 태클에 성공했지만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선 이게 한 번만 뚫리면 곧바로 큰 위기입니다. 이번엔 방금 장면 때문인지 쿠바르시가 공을 잡자 비니시우스가 에릭의 전진을 막기 위해 뒷걸음질 치는데요. 이걸 확인한 쿠바르시는 본인이 직접 공을 끌고 올라간 뒤 내려오는 레반도프스키에게 전진 패스. 레반도프스키는 간결하게 원터치로 야말에게 패스를 내주면서 좋은 기회를 만들었지만 카레라스가 박스 안에서 공만 긁어내는데 성공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야말이 한 번만 제쳐내면 좋은 기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은 비니시우스가 쿠바르시를 압박하니까 당연히 에릭 가르시아가 자유롭죠. 이걸 보다 못한 곤살로가 자신의 마크맨 더용을 포기하고 에릭을 압박하지만 오히려 에릭은 곤살로의 압박이 들어오기도 전에 자유로워진 더용에게 전진 패스하면서 좋은 기회를 만듭니다. 프랭키 더용은 수많은 선택지 중 야말에게 아웃프런트 패스를 선택했고 호드리구까지 내려와서 야말을 수비하자 자유로워진 또 다른 선수 쿤데까지 전진해서 공격에 가담하는데요. 공은 레반도프스키를 거쳐 쿤데에게 향하게 되고 쿤데가 야말에게 패스를 꺾어주면서 야말이 좋아하는 상황. 슈팅 페이크 이후 박스 안 드리블을 선택했지만 카레라스에게 막힙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수비적인 경기 운영에도 수비수들의 태클 능력에 의존하면서 불안한 상황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빌드업 과정에서 실수를 범하면서 하피냐에게 선제골을 내줍니다. 이후 비니시우스가 순수 개인 기량으로 동점골을 넣긴 했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순 없습니다. 또다시 자유로운 에릭에게 패스가 연결되자 주드 벨링엄이 페드리 마크를 포기하고 압박을 시도합니다. 에릭은 여유있게 하피냐를 활용하면서 벨링엄으로부터 자유로워진 페드리에게 공을 연결합니다.
페드리는 여유있게 상대 골문을 바라보고는 센터백 사이로 침투하는 레반도프스키에게 패스. 레알 마드리드가 이 경기 수비 상황에서 유일하게 수적 우세를 만들 수 있는 위치였지만 레반도프스키의 터치 한 번에 크루투아 키퍼와 1대1 상황. 완벽한 칩샷으로 다시 리드를 가져옵니다. 전반 끝나기 직전 레알 마드리드는 코너킥으로 다시 균형을 맞추는 데 성공했지만 수비 상황에서의 변화를 선택합니다. 이제 후반전 더 이상 곤살로가 더용을 따라다니지 않습니다. 바르셀로나는 이제 이 점을 활용하기 위해 완전히 자유로워진 프랭키 더용에게 패스합니다. 더용이 공을 잡자 호드리구가 반응하였고 호드리구가 막아야 할 쿤데는 언더래핑. 그 사이 공을 받은 야말이 하프 스페이스에 쿤데에게 패스를 집어넣으면서 원투 패스 이후 포켓 공간을 향한 드리블을 시도합니다. 카마빈가가 화들짝 놀라 반칙을 범합니다. 어드밴티지가 주어지며 프리킥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이 경기 바르셀로나는 레알 마드리드의 수비 허점을 잘 찾고 또 활용하였습니다. 후반전에도 바르셀로나의 공격 대응과 레알 마드리드의 수비 대응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에릭의 전진을 통제하기 위해 곤살로가 더용을 따라다니지 않게 됐는데요. 이러면 모두가 예상할 수 있는 문제점, 프랭키 더용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에 대한 약속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바르셀로나는 이 점을 더 극대화하기 위해 더용을 오른쪽 측면에서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는데요. 이후 다양한 패턴을 통해 오른쪽에서 중앙으로 상대 수비와 미드필더 라인 사이, 즉 포켓 공간을 공략하였습니다. 굴절이 발생하며 높게 뜬 공을 더용이 따내자 곤살로가 압박해보는데요. 더용은 압박에도 간결하게 야말에게 패스를 내줍니다. 이제 곤살로는 더용을 그냥 풀어줍니다. 여기서 카마빈가는 더용에 대한 추격이 늦었고 야말은 포켓 공간에 더용에게 리턴 패스하면서 찾아온 좋은 기회. 벨링엄이 이걸 저지해보려다가 페널티 박스 살짝 바깥에서 반칙을 범하고 맙니다. 좋은 프리킥 기회를 하피냐가 마무리하진 못했지만 후반전의 주도권도 역시나 바르셀로나의 것입니다. 이번에도 우측에서 공을 잡은 더용이 패스의 무브를 통해 순간적으로 카레라스와 카마빈가의 관심을 끕니다. 이때 야말의 시야에 들어온 건 교체 투입돼서 포켓 공간에 위치한 올모와 페란이었고 올모 쪽을 향해 패스를 집어넣습니다. 이걸 올모가 센스있게 페란에게 흘려준 뒤 박스 안으로 침투하였고 이후 페란의 패스를 받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수비는 숫자는 많은데 별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 올모가 침착하게 하피냐에게 패스하면서 찾아온 슈팅 기회. 하피냐의 슈팅은 아센시오의 다리에 맞고 굴절되면서 골문 안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이후 바르셀로나의 퇴장 변수가 겹치면서 레알 마드리드가 몇 차례 득점 기회를 만들기도 했지만 조한 가르시아 키퍼가 끝까지 골문을 지키면서 바르셀로나가 2년 연속 수페르코파를 들어올립니다. 직전 맞대결 리가에서의 패배에 대한 서력에 성공하였고 한지 플릭 감독의 결승전 전승 기록은 8경기까지 이어집니다. 반면 경기력에서 완전히 밀린 레알 마드리드는 결과마저 챙기지 못했습니다. 사비 알론소 감독은 이 경기 패배 이후 구단의 사임 의사를 밝혔고 팀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1군 감독 경험이 없는 후임 알바로 아르벨로아 감독이 잡음으로 가득한 라커룸을 장악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축구공학자 탑샷이었습니다.